자, 6월 모의고사 고2 문학 영역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16에서 20번이고요. 이제 복합 갈래가 되겠네요. 복합 갈래 지문 보도록 하죠. 나위서의 강어구가 연시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이현의 백상루 별고 가사가 하나 있네요. 그리고 김유정의 올해 산골짜기 현대수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연시조 하나, 가사 하나, 그 다음에 현대 수필 하나. 자, 16번 맨 나중에 풀어야 될 것 같죠?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자, 이거는 뭐, 이게, 스타일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가나다가 지금 세 개가 연달았기 때문에, 뭐, 가지문 보고 하나씩 제끼고, 나지문 보고 하나씩 제끼고, 이렇게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16번은 다까지 본 다음에, 문제가 완료가 되어야 될 것 같고 17번 읽어가면서 풀 문제가 되겠죠. 오늘 18번 박스 나와 있습니다. 가와 나를 감상이라. 자, 그리고 19번 포인트 문제 A, B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지금 끊어져 있기 때문에 A 부분 보고 1, 2, 3, 4, 5번 먼저 제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번 문제, 자, 다짐은 들어가기 전에 봐야 될 박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18번에 있는 기준을 잡고 들어갑니다. 자, 가나를 감상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와 나에서 자연은 화자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로 나타난다. 가에서 자연은 만년의 관직에서 물러난 화자가 머물렀던 노후의 안식처이자 가족의 공간이며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 유지되는 공간이다. 자, 그러면은 위 가의 작품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노후의 안식처, 자족의 공간, 가족이 아니었네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공간, 그리고 충성심이 유지되는 공간. 이 세 내용이 나타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에서 자연은 화자가 백상루에 올라 바라보며 감흥을 느끼는 대상으로 아름다운 풍광을 품고 있으며 사람들의 소박한 생활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자, 그래서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보면은 자연을 즐기는 그런 화자의 마음가짐이 나타나는데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선지를 보니까 아우 친절해라 1, 2, 3번 가고 4, 5번 나죠. 자, 그래서 가 지문을 본 다음에 1, 2, 3번을 제껴주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지문 분석 해보도록 합시다. 나위서의 강호구가 뭐 한자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강호는 자연을 의미하지요. 구가 하니까 9구 가는 노래. 그래서 아마 이 시조는 총 9수인 것 같아요. 연시조는 자연 속에서 9수 노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수부터 보도록 합시다. 정서를 찾고 왜 그런 거 찾고 표현기법 그리고 어떤 그 화자의 어떤 위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읽어가면서 정리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어버이 낳으시고 임금이 먹이시니 대꾸법 있네. 대꾸가 있는데 지금 어버이 낳으시고 임금이 먹이시니 어버이는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낳으시고 임금이 먹이시니 그래서 이 어버이와 임금을 동격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낳은 덕 먹인 은은 은혜가 되겠고 낳은 덕 먹인 은혜를 다 갚고자 하였더니 수견이 70이 넘으니 나이가 나타나 있네. 할 일 없어 하노라. 나이 다 들어가지고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가 박스를 보고 왔죠? 예. 그러니까 여기 다 갚고자 했다는 것은 뭐예요? 관직생활. 예. 관직생활 끝난 겁니다. 그래서 70이 넘었다. 은퇴한 거죠. 은퇴해서 할 일이 없다. 예, 은퇴. 자, 3수. 연하의 깊이 곤병, 약이 효험없어. 연하. 여기는 뭐 연기와 안개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연하하면은 자연을 의미합니다. 또 고전시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유법이 많이 나와요. 대유는 일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대유법이라고 하는데 연기와 안개, 자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연하고질. 고질은 고질병을 의미하고 그래서 자연의 병이 깊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자연의 깊이 곤병 약이 효험이 없어. 네,
이때는 실제로 뭐 먹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관념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연하의 깊이 곤병, 약이 효염이 없어. 강호에 버리언저 10년 밖에 되었어라. 강호에 버려진 지. 강호도 마찬가지 대유법이죠. 자연을 의미합니다. 강호에 버려진 지 10년 밖에 되었어라. 아마 은퇴한 지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뭐 추측을 하자면 우리가 박스에서 지금 이 사람 관직 생활을 하고 노후의 안식처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은퇴한 지 10년 정도. 그러나 이제 다 못 죽음도 그것이 성은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것도 성은, 임금님 운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5수 달 밝고 바람 자니, 바람이 잔잔하니 물결이 비단이다. 은유법 들어가 있죠? 예, 물결이 비단이다. 자, 그래서 지금 풍경 묘사 해주고 있습니다. 단정을 비껴 넣어 오락가락 하는 건 단정, 작은 배. 단은 짧은 단을 의미하고 정은 배 정자예요. 그래서 짧은 배니까 작은 배. 작은 배를 비스듬히 놓아 오락가락 하는 흥을. 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뱃놀이 하고 있구나. 백구야 하 즐겨 말고려 세상 알까노라. 백구야, 백구는 뭐 한자는 없지만 우리가 고전 시가에서 백구 하면은 흰 갈매기. 여러분들 하얀 마음 백구 아니야. 흰 갈매기. 그런데 여기 백구야 라고 했어요. 자, 도노법 들어갔죠? 누구누구야 부르는 것을 도노법이라 하고, 사람이 아닌 뭐 사물이나 동물한테 도노법을 쓰면 자동으로 의인법입니다. 백구야 하는 너무 즐겨 말하라. 세상이 알까 하노라. 그래서 이런 자연의 흥취를 좀 이게 혼자서 즐기고 싶은 마음, 혼자서 즐기고픈 마음, 요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욕심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화자는 좀 번잡한 걸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북적북적하는 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경치가 좋으면은 소문이 나면 사람들도 우르르 몰려와서 시끌벅적하니까 그걸 조금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유자적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피소주 무절이 우습다 어른되죠. 피소주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풀로 만든 소주와 무절임 우습다 어른되죠. 자, 그러면 피소주 무절이는 소박해요. 예. 소박한 술과 안주. 피소주 무절이 우습다 어른되죠. 남은셔 이름말이 초초타 하고만 남은셔 뭐 다른 사람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뭐 세속계 사람으로 보아도 될 것 같아요. 속세의 사람이 이르는 말이 초초타 보잘것없다 초라하다 보잘것없다 하건만은 두어라 이도 내 분이니. 이는 뭡니까? 위에 있던 피소주와 무절이가 되겠죠. 이것도 내 분수이니 분내사인가 하노라. 분수에 맞는 일인가 한다. 자, 그래서 안빈낙도 미안합니다. 여기는 안빈낙도보다는 안분지족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분지족 자기 분수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죠. 그럼 바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어디를 좀 제낄 수가 있을까요? 어디 갔냐? 예. 18번에 1, 2, 3을 제낄 수가 있겠다. 자, 1번 가에서 먹인 은을 다 갚고자 했던 화자가 이제 다 못 죽음을 성운으로 여기는 곳에서 자연에서도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가해에서 70이 넘은 화자가 강호에서 10년 넘게 살았다는 것에서 자연을 노후의 안식처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고, 가해에서 남이 초초타 하는 것을 내 분으로 여긴다는 것에서 화자가 은퇴 후 자연에서 삶에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1, 2, 3번 다 뭐 적절하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나에서 18번 문제를 나를 보고 제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와 관련된 문제가 없었나? 제가 이제 패드로 보다 보니까 문제가 한눈에 안 들어와서 조금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109 A 부분 우리가 제낄 수 있겠다. 자, 19번 문제 109는 흰 갈매기였습니다. 19번 문제를 쭉 제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적절한 거 찾기. A는 화자의 즐거움이 투영된 대상이다. 맞죠?
A는 화자의 내적 성찰 아니요. 3번 A는 화자에게 세월의 흐름을 인식하게 한다 아니요. 4번 A는 화자의 한가로운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 될 것 같고 A는 세상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B에서 확인할 것은 1번하고 4번만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의 우선순위를 먼저 제껴놓고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때에 따라서는 16번 문제를 먼저 이렇게 건드려 놓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건드려 볼까요? 가는 색채의 대비를 통해 없어요. 예,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제낄 수 있는 건 빨리 제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모의고사,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영역입니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공부하거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에 따른 정보를 빠르게 습득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나 지문 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면 어떠라? 백상루 별곡. 제목 그대로 보면은 백상루 누각이야. 누각 이름. 백상루에 대한 노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들은 지 오래더니 보았구나 백상루. 자,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네. 아마 백상루에 대한 소문을 예전에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야속하다. 강산이 날 기다리고 있었던가.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경치가 너무 좋아. 경치가 좋으니까 야속하다. 강산이 날 기다리고 있었나? 이렇게 의문형으로 자신의 어떤 그 소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만나보고 예전 본 듯 반기니 반가워요. 정석 표현 나오네. 반가움. 유정한 너인가 인연이 있는 나이던가. 이때 너는 뭡니까? 백상루가 되겠죠. 또는 백상루를 둘러싼 주변 환경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의나 들어갔네. 인격체로 대하고 있고. 자, 이 부분 이제 문맥음의 파악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고려 예터를 어느 해에 고쳤기에 웅장한 누각이 어제 세운 듯하구나. 아마 이 백상로 쪽을 조금 이렇게 이렇게 보수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고려 예터를 어느 해에 고쳤기에 웅장한 누각이 어제 세운 듯하구나. 자, 그러면 A 부분 17회 1번 누각의 모습을 보며 왕조의 번영을 기원하고 있다. 자, 이게 지금 왕조 번영을 기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주변 풍경에 대해서 지금 감상하고 영탄하고 있어. 먼저 답으로 꼽아놓고 나머지도 읽어가면서 한번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 다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처마가 높이 솟아 공중에 들렸으니. 자, 지금 백상루 묘사해주고 있죠. 네. 금빛 푸른빛 밝게 빛나 그림자가 묽게 뻗쳤네. 역시 풍경 묘사. 다 지금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높은 난간 비껴 앉아 비스듬히 앉아 취하여 돌아보니 좌우 현판에 옛사람들 지은 시는 풍경이 보채어 조화를 얻었으니. 자, 풍경이 보채다 의나 들어갔네요. 조화를 얻었으니 생각이 막혀 보탤 것이 전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런 누각에 가면 누각에 간다. 정자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현판이 있어요. 현판. 여기 막 글씨가 쓰여 있는 거야. 글씨가 쓰여 있고요. 또 옆에도 또 현판들이 이렇게 있기도 해요. 옆에도 이렇게 현판들이. 여기 글씨가 또 막 쓰여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좌우 현판에 옛사람들이 지은 시는 풍경이 보채어 조화를 얻었으니 이거 굉장히 조화롭다는 얘기죠. 생각이 막혀 보탤 게 전혀 없다.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이 글쓴이가 더 이상 여기에 보탤 게 전혀 없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B 부분 옛사람들이 지은 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렇죠. 다시 지문 수많은 푸른 산 흰 구름 사이에 솟아나. 푸른 산과 흰 구름. 예, 색채 대비가 있네. 색채 대비. 높으니 낮으니 넓으니 좁으니 흩어져 있는 것은 묘향산이 마주보며 푸른 병풍을 둘러도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산과 구름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묘사를 했습니다. C 부분 구름과 어우러진 산의 모습에 대한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오케이. 다시 지문입니다. 높다란 성곽이 산 허리를 내둘러
굳거니 펴거니 숨거니 베거니 변방의 방비는 철옹성에 가깝도다. 자, 여기의 주체는 성곽이죠. 그쵸? 예, D부분. 성곽의 못을 보고 변방 수비가 든든하다고 판단. 좋습니다. 다시 지문. 약산 동대에 늦은 구름 다 거치고 향로봉 어깨에 자줏빛 노을 비꼈을 때, 자, 시간적 배경 나오고 있고요. 시간적 배경은 저녁. 창문을 열어젖히고 베개에 기대니 번잡한 마음에 눈까지도 결을 없다. 자, 이때 번잡한 마음. 자, 여기서 말하는 번잡한 마음은 뭘까요? 어떤 그 경치에 감동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곳도 또 구경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눈까지도 겨를이 없다. 겨를 없다는 여유 없다. 보기 바쁘다는 얘기입니다. 두 갈래로 내린 물이 누각 앞에와 모아져 세 갈래 물줄기 되어 섞여 도로 감도니 쌍용이 뒤틀며 요유주를 다투다가 산성을 가로풀어 갈로 나온 모양이로다. 자, 여기는 이제 아마 두 갈래의 계곡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그러면서 막 다시 세 갈래 물줄기가 되는 것을 이렇게 묘사했죠. 지규를 했죠. 지규. 그쵸? 뭐한 모양이다. 쌍용이 뒤틀며 여유주를 다투다가 산성을 가로풀어 갈로 나온 모양이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자, 중약. 여울에 썰물 데워 물가가 옅어졌으니 마름 캐는 동자와 빨래하는 아녀자는 갯벌을 만나서 웃으며 가는가. 아침 물결 잔잔하여 수면이 맑으니 눈앞인 어른어른 정신이 표현하니, 정신이 떠있다, 떠있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열자가 바람을 타고 공중에 떠있는 듯. 그래서 자신의 지금 심정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쵸? 밑에 열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아침 풍경을 보는 화자의 내면을 열자와 연관지어 표현했다. 그렇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8번에 4번과 5번은 우리가 제껴주면 됩니다. 나에서 향로봉에 노을이 질 때 창문을 열고 베개에 기대는 것에서 화자의 번잡한 마음이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통해 해소되었다. 자, 아까 얘기했죠. 화자의 이때의 번잡한 마음은 뭡니까? 진짜 뭐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 그런 번잡한 마음이 아니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는데 이겁니다. 따라서 4번이 맞지가 않을 것 같고요. 5번도 보면 나에서 동자가 마름 캐고 아녀자가 빨래하는 곳에서 화자가 바라보는 자연은 사람들의 소박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여기 박스에서 따갖고 와서 해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아닌 거는 4번. 자, 그리고 나서 어디 갔냐? 16번에 2번도 한번 제껴볼까요? 나는 명령한 어미를 통해 시적 긴장감 조성, 이런 거 없습니다. 시적 긴장감이 아니라 자연 풍경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봅시다. B는 어디 있었더라? 자, 여기는 뭐 수필을 좀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 박스 20번에 딱 박스를 보고 이렇게 오버하죠. 박스를 보고 들어갑시다. 30년대의 문학작품에서 향토는 현실적 삶을 배제한 낭만적 근원으로 그려주는 경우가 많았다. 자, 낭만적 근원, 전원, 시골. 다에서 글쓴이는 이러한 경향을 받아들이되 산골 사람들의 생활 모습까지 그려냄으로써 일상이 깃들어 있는 산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산골의 자연은 세밀한 묘사를 통해 구체성을 획득하며 생동감 있게 그려지고 있다. 자, 그래서 다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낭만적 전원 플러스 산골 사람들의 생활 모습까지 있다. 자, 봅시다. 수필. 5월의 산골짜기. 나의 고향은 저 강원도 산골이다. 춘천읍에 산 20리가량 산을 끼고 꼬불꼬불 돌아가면 내닫는 조그마한 마을이다. 앞뒤 좌우에 굵직굵직한 산들이 삑 둘러섰고 그 속에 묻힌 아늑한 마을이다. 그 속에 묻힌 모양이 마치 움푹한 떡시루 같다고 해서 동네 이름을 실내라고 부른다. 떡시루 같다고 해서 실내. 집이라야 대부분 쓰러질 듯한 헌초가요. 그나마도 50여 호밖에 안 되는, 말하자면 아주 빈약한 촌락이다. 그러나 산천의 풍경으로 따지면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귀여운 전원이다. 자, 귀여운 전원. 여기 이제 정서 표현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요 중량 앞부분에서는 지은이의 어떤 고향, 강원도, 산골, 뭐 사람들 삶의 모습은 뭐 보잘것 없습니다만 그 풍경이 아주 좋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 산골에는 초목의 냄새까지도 특수하다. 더욱이 새로 난 잎이 한창 흐드러질 임시하여 바람에 풍기는 그 향취는 일필로 형용하기 어렵다. 자, 일필은 이제 글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글로 형용하기 어렵다. 말하자면 개운한 그리고 졸음을 청한 듯한 그런 나른한 향기다. 자, 그래서 이때의 어떤 그 산골의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나른한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각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네요. 일종의 선정적 매력을 느끼게 하는 짙은 향기. 뻐꾸기도 이 냄새에는 민감한 모양이다. 이때부터 하나둘 울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한 해 만에 뻐꾸기 울음을 처음 들을 때처럼 반가운 일은 없다. 우울하고 구슬픈 그 울음을 들으면 가뜩이나 한적한 마을이 더욱 늘어지게 보인다. 뭐 때문에? 뻐꾸기 때문에. 자, 단락이 바뀌었죠. 단락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이 뻐꾸기에 대한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번에 우리가 1번하고 4번만 확인해 주면 됩니다. 뻐꾸기. 글쓴이의 반감을 유발한다. 그렇죠? 4번도 확인. 글쓴이의 현실 도피적인 삶의 태도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다시 지문입니다. 이건 현실 도피가 아니죠.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 푸근한 고향, 그 두메 산골의 어떤 그 귀여운 풍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른 곳은 논이나 밭을 갈 때 노래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산골에는 소 모는 노래가 따로 있어 논밭일에 소를 부를 때면 을에 그 노래를 부른다. 소들도 세련되어 주인이 부르는 그 노래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노래대로 좌우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또는 보조 속도를 느리고 줄이고 순종하기도 한다. 자, 노래에 따라서 속도를 느리게 그리고 줄이고 이렇게 순종한다, 따른다 라고 표현합니다. 먼 발치에서 소를 몰며 처량히 부르는 그 노래도 좋다. 이것이 모두 산골이 홀로 가질 수 있는 성스러운 음악이다. 자, 그러면 요 단락에서는 바로 산골에서 가질 수 있는 성스러운 음악에 대한 묘사 들어가 있습니다. 자, 산골의 음악으로 치면 물소리도 뺄 수 없으리라. 자, 이번에 물소리네요. 쫄쫄 내쏟는 샘물 소리도 좋고 촐랑촐랑 흘러내리는 시내도 좋다. 자, 쫄쫄 촐랑촐랑 다 의성어가 되겠습니다. 쫄쫄은 좀 적은 수량의 어떤 물이 흘러가는 거고 촐랑촐랑은 쫄쫄보다 좀 더 많은 물이 조금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이미지죠. 그러나 세차게 콸콸 역시 의성어 콸콸 쏠려 내리는 큰 내를 대하면 정신이 번쩍 든다. 논에 모를 내는 것도 이맘때다. 시골에서는 모를 낼 때면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하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못 내게 하는 거니까 그 해의 풍년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희망하는 바가 있겠죠. 그들은 즐거운 노래를 불러가며 한 포기 모를 심고 가을의 수확을 연상한다. 농꾼에게 있어 모는 그야말로 자식과 같이 귀중한 물건이다. 모를 내고 나면 그들은 그것만으로도 한 해 농사를 다 지은 듯 싶다. 이렇게 끝맺었네요. 자, 그러면 16번 순차대로 가면 될 것 같아. 이제 다에 관련된 문제만 풀면 되기 때문에 적절한 것. 다는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아니요. 자문자답은 스스로 묻고 답하기죠. 그런 거 안 나타나 있고. 가와 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자, 다는 비유적 표현들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뭐 비유적 표현, 자, 요거 한번 설명을 좀 하고 비유는 뭐 간단합니다. 비유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 직유도 있고 은유도 있고 뭐 의인도 있고 환류도 있고 뭐 대유도 있고 이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비유예요. 그러면 다 지문에 비유법들이 어디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비유법에 해당이 돼요. 색깔을 좀 잘 달리 하겠습니다. 뭐 졸음을 청하는 듯한, 뭐 하는 듯한, 이게 주규법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 뭐 이런 거 뭐 떡시루 같다고 해서 신뢰라고 부른다. 이것도 뭐 직유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유 방식이 들어가 있고 가에는 강호국어에는 뭐 많죠, 여기는. 예, 비유법이 아까 비단이 있었는데 예, 물결이 비단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은유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애들이 비유입니다. 비유. 그렇다면은 16번 가와 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있고요. 대상의 속성을 드러낸다. 좋습니다. 5번 나와 다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다를 봤죠. 과거와 현재 대비가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17번 했고 18번 문제도 우리가 풀었고요. 19번 문제도 풀었고 20번 풀면은 되겠네요. 다와 관련된 거.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거 찾기. 집 대부분이 쓰러질 듯한 헌초가라는 것에서 산골 사람들의 궁핍한 삶의 모습이 짐작이 되죠. 산전의 풍경을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귀여운 전원이라고 한 것은 산골을 낭만적 전원으로 제시. 논밭 일에 소를 부를 때면 을에 그 노래를 부르는 곳에서 현실적 삶을 배제한 산골의 모습 땡. 자, 박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산골 사람들의 생활 모습까지 그려낸다. 일상이 깃들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 삶을 배제한 산골 모습 드러난다. 요게 틀렸네요. 따라서 답은 3번. 자, 4번과 5번도 확인합니다. 샘물, 시내, 큰 데의 물소리를 하나하나 묘사한 것에서 산골의 자연이 생동감 있게 드러나고 농꾼이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논에 물을 내는 것에서 산골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뭐 시를 보는 거, 그러니까 고전시가나 현대시든지 고전시가든지 정서를 확인해 주시고 왜 그런 정서가 있는지, 그 다음에 표현 기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심상, 아울러, 화자까지 정리해주면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어차피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게 이 틀 안에서 이제 짜 맞추기 때문에, 그럼 거꾸로 여러분들은 이 틀대로 봐주면 됩니다. 수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수필이 산문이긴 하지만 이것도 정서적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정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수필을 한 편을 봤지만 자기 고향에 대한 정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처럼 봐주면 돼요. 정서 찾고 외거령 찾고 표현 기법 찾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복습하고 연습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자, 복합갈래지문 분석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